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린이 조선일보 NI지면 해설 강의를 맡게 된 김윤정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요, 챗GPT로 만든 이미지에 관한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챗GPT 이미지를 만드는데 생수 한 병이나 필요하다는 그런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물 한 병이나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기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주문하는 대로 척척 그려주는 챗GPT 덕에 기발한 그림이 쏟아지고 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지브리풍 이미지 유행이 끝나고 이제는 인간이 된 동물 이미지가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자신이 기르는 이 반려동물을 챗GPT한테 인간으로 바꿔줘 이렇게 명령을 하면 이 동물이 만약에 사람 모습으로 변환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거를 챗GPT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들이 어린 아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옷 입은 것도 비슷하죠. 이렇게 같은 재질의 옷을 잠바를 입고 있는 어린 아이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강아지는 암컷인가 봐요. 그래서 여자로 변했겠죠? 이 강아지가 이렇게 초록색 펜던트를 하고 있는 강아지였는데 초록색 옷을 입은 여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발한 상상력을 토대로 챗GPT에 계속 이미지가 생성되면서 지금은요, 하나의 놀이가 됐죠. 전 세계인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유행이자 어떤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 사용자가요, 석 달 만에 1억 5천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5억 명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5억 만 명이겠죠. 5억 만 명.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챗GPT로 생성형 이미지를 만드는 게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챗GPT 이미지가 하나 생성하는 데에는요, 스마트폰 한 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스마트폰이 다 배터리가 떨어지고 나서 충전을 할 때 거의 한 2~3시간은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딱 이미지 하나를 생성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백만 장의 이미지를 생성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전력을 쓰인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전기가 쓰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챗GPT가 인공지능이잖아요. 이 인공지능을 훈련하려면 이 컴퓨터가 복잡한 수학 공식을 빠르게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능이 좋은 챗GPT나 인공지능일수록 더 복잡한 수학 공식을 컴퓨터가 쓰겠죠. 그러면 우리가 뇌를 너무 열심히 쓸 때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할 때도 이제 열이 나잖아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더 장치를 굴려서 윙윙 돌아가게 만들면 엄청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내면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25년 2월에 이제 출시됐던 챗GPT-3가 있습니다. 이거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인이 100년간 배출하는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다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엄청난 전기를 쓸 뿐만 아니라 이 전기를 쓰고 컴퓨터를 돌아가게 만들면서 기계가 돌아가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가 컴퓨터를 제가 몰래 썼는지 확인해 보려고 컴퓨터 이제 화면에다가 손을 올려서 컴퓨터가 뜨거워졌는지 확인하기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가 전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식힐 때 이 뜨거워진 컴퓨터를 식히는데 어마어마한 차가운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브리풍 이미지 그리고 뭐 이런 생성형 이미지가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이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요, CEO가 이제 뭐 GPU가 녹아내릴 지경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동안 지금도 이제 몇 장 안 돼요. 지브리풍 이미지를 챗GPT가 계속 무한정 해주는 것 같진 않아요. 한 3장 정도는 해주고 그 다음에는 좀 버벅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다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뜨거워진 컴퓨터 때문에 좀 뭔가 기계가 잘 안 돌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AI를 훈련하는 이 컴퓨터가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데이터 센터인데요. 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컴퓨터들이 다 같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계들이 정말 샘 올트만 말처럼 녹거나 아니면 뭐 장치가 고장나기도 하겠죠. 그래서 차가운 물이 있는 장치도 마련해 놔야 돼요. 그래서 이 차가운 물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의 기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하도록 차가운 물이 있는 장치를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져봤는데요. 이게 세종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컴퓨터 때문에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런 발표를 1월 달쯤에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름이 스타게이트인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땅이 필요할 것이고 어마어마한 인력이 또 필요하고 엄청난 프로젝트인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렇게 큰 땅이 필요하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사진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끝없는 컴퓨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컴퓨터랑은 차원이 다른 엄청 크고 거대한 그런 컴퓨터들이 책꽂이처럼 이렇게 책꽂이 같은 데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윙윙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시키는데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콜로라도 대 연구팀에 따르면요, 이미지 한 개를 만드는데 500ml가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심지어 1년 동안 올림픽용 수영장 2,500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의 물을 소비했다고 해요. 네, 그럼 안 그래도 지금 물이 부족한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깨끗한 물이 없어서 되게 먼 곳에서 아이들이 물을 길르러 먼 마을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부족한 인류도 있고 더 이상 이제 물이 메마르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이렇게 AI가 많은 물을 잡아먹게 되면은, 많은 물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좀 이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산화탄소도 계속 배출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면도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이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실제로 그 중앙일보에 있는 기사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중앙일보 이 어른들이 읽는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 이 챗GPT뿐만 아니라 AI를 둘러싼 경쟁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뭐 딥시크도 있고 점점 더 발전된 형태의 챗봇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경쟁이 뜨거워지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당연히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중앙일보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요,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9위래요. 근데 세계 배출량에서 우리는 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2%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의 절반이니까 정말 결코 적은 양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차가워진 물을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 센터를 시키는지 제가 알아보려고 또 몇 가지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차가워진 물이 모여있는, 물을 담아놓는 이런 거대한 장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대한 장치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데이터 센터에서 뭐 밑바닥에 차가운 물을 깔아준다든지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차가워지면 이 열이 식는 동안 차가운 물이 또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이 뜨거워진 물이 다시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물과 데워진 뜨거운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은 바닥에 이렇게 차가운 물이 돌아다니나 봐요. 그러면서 이 뜨거워진 컴퓨터들을 식혀주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 마찬가지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차가운 물이 데이터 센터에 가면 또 뜨거워진 컴퓨터 때문에 차가워진 물이 좀 데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워진 물이 다시 밖으로 배출되는데 이 물이 뜨겁게 데워졌기 때문에 또 다시 냉각수로 사용될 수는 없대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쓰였던 차가운 물은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나면은 다시 버려진다. 그래서 낭비되는 물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다 같이 읽어보셨고요. 문해력 쑥쑥 1번부터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 석 달간 챗GPT 이용자 수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 첫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문하는 대로 척척 그려주는 챗GPT 덕에 기발하는 그림을 이미지로 생성하는 게 지금 유행이 된 거죠. 그래서 지브리풍 이미지뿐만 아니라 인간이 된 동물 이미지가 계속 유행하고 이것이 하나의 놀이가 되면서 챗GPT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요약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챗GPT가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죠?
무엇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되고 물도 너무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두 단어를 넣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챗GPT를 훈련하는데 엄청난 컴퓨터가 많이 필요하고 컴퓨터가 많은 전기를 쓰게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뜨거워진 컴퓨터를 식히는 데에도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생물들한테 필요한 물이 잘 공급되지 못할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번 문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데이터 센터를 식히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소비했나요? 이런 얘기가 3번에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저번에 이미지 생성 놀이 때문에 어떤 저작권도 침해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오늘은 또 환경 문제를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챗GPT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놀이를 즐기셔도 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도 고려해주면서 즐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4면 NIG면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